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법이냐면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법이에요. 소비자. 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뭐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하는데 우리 살면서 사실 뭐 경찰서 갈 일 없을 수도 있고 법원 갈 일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택배 없이 살 수 있어요? 상상력이 네. 쇼핑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쇼핑 좋아하세요? 요즘 들어서 더 네. 이제 좀 또 그 코로나도 있고 해서 네. 더 인터넷으로 뭔가를 인터넷으로.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쇼핑도 쇼핑인데 네. 할 게 없으니까 코로나 네. 때문에 맞아요. 쇼핑으로 보게 되죠. 내 만족감을 채우고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보게 되고. 네. 저도 사실 이제 하나 고백을 하자면 쇼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뭐 옷 같은 것도 제가 다 직접 사고 뭐 심지어는 먹을 것도 다 사고 근데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이 변호사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집에 와도 이제 사건 생각 이거 어떻게 해결해나 잘 때도 막 불면증도 있고 그랬는데 쇼핑하면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좋아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덧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쇼핑한 거 사실 여러분 10개 사면은 한 두세 개 정도는 필요 없어서 그냥 안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쇼핑을 완전히 거의 이제 안 하고 요즘에는 그 쇼핑의 그 허전함은 주식 투자라든지 주식을 여러 종목만 사고 가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대신 사니까 예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쇼핑도 하고 뭐 택배도 하는데 이게 백화점에서는 막 이렇게 화려한 조명에서 좋아 보였는데 집에 오니까 별로야. 네. 우리 기자님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럴 때 너무 많은데 네. 환불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소심해서 환불해도 될까? 이게 네. 그리고 7일 이내 환불이었었나? 네. 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서 네. 결국 그냥 결국 그냥 안 안 하시고 하게 되고. 네. 저는 일단은 거의 그냥 바로 환불하는 바로 그냥. 예, 예. 가서 하면 거의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서 아예 구입을 할 때 직접 가서 구입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때 미리 환불 규정을 잘 읽어보고 쇼핑을 하는 편이에요. 야. 네. 똑똑한 네. 소비자. 돈안 빌려줬는데. 근데 가끔 우리가 뭐 행사 물건 같은 거 뭐 네. 세일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써 있죠 거기에? 아, 맞아요. 환불 안 됩니다. 네. 이런 네. 경우 써 있죠. 맞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 행사 제품이다. 예. 뭐 세일을 샀다. 그럼 환불이 안 될까요? 환불이 안 돼 안 있다 되지 써 있으면 않나? 네. 환불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해. 아예 애초에 안 하는데 아예. 네. 무조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거기 계약서에 도장 찍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뭐 사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 표현이고 물론 개인 간의 의사 표현도 중요하고 계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에요, 법률. 우리 법에서는 7일 이내에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환불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세일이 많이 세일이 되던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그러면 제가 뭐 과자를 샀거나 했을 때 이걸 뜯었어요. 예. 뜯어도 옷을 또 한 번 입었어요. 네. 그래도 환불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도 중요해. 누구도 보호해야 돼요. 판매자. 판매자도 다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다 입고 나서 7일 되기 전에 환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불 망하겠죠. 모든 옷 다 그냥 입은 옷을 누가 사겠어요. 네.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는 환불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입었거나 아니면 훼손됐거나 어떤 사람이 파티에 가가지고 여기에 막 술 막 흘렸어. 그리고 나서 막 환불해달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환불 예외 규정 때문에 환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럴 수가 있죠. 이제 여러분 태그라고 하잖아요. 태그. 네네네. 태그가 보통 이제 새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그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환불 잘 해주지만 태그를 제거했어요. 네. 그럼 환불이 될까요? 원래 안 되지 된다고 않을까요?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잊지만 않았으면. 영수증만 있어도 되지 잊지만 않을까요? 않았으면. 네. 태그를 제거해도 환불이 가능한 경우 있죠. 왜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새 제품이다. 네. 그 태그 따랐다고 해서 그게 뭐 제품이 파는데 지장이 있어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 다만 그 경우에도 한번 입었거나 예. 아니면 태그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서 저도 무조건 태그를 제거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플라스틱 태그뿐만 아니라 여기 라벨 있잖아요. 그것도 제거해요. 이게 닿는 게 싫거든. 근데 다 제거했는데 그거 환불해달라면 되겠어요? 그건 그건 안 되지 되죠. 않을까요? 왜냐하면 옷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7일 이내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
요즘에 뭐 여러분 뭐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샀다. 스마트폰 샀는데 스마트폰은 이제 포장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포장을 딱 뜯었어. 그랬더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왠지. 그럼 환불이 될까요?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박스에 예. 뜯을 때 꼭 그 거기에 스티커를 맞아요. 붙이고 돼 있죠. 거기에 써 있어요. 돼 있어요. 다 그 일종의 꼼수라고 보면 돼요. 판매자들 환불 안 시키려고 뭐 태그 제거하면 안 된다, 뭐 영수증 없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네네. 핑계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됩니다. 단 제품에 훼손이 없었을 경우는 7일 이내에는 환불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럴 수가 있죠. 뭐 백화점이나 정식으로 산 게 아니라 SNS에 그냥 공동 구매라든지 아니면 개인 간의 거래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환불이 될까요? 글쎄요. 어렵네. 개인 되게 거래는 복잡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원칙적으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원칙적으로 다 되는데, 근데 다만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백화점이나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환불해주지만 아주 영세 업체라든지 개인 간에는 그 사람이 환불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환불 안 해준다.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10만 원짜리 옷 때문에 소송할 수가 있어요? 어렵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 이 뭐 소액이다, 뭐 몇만 원, 뭐 한 10만 원 정도의 제품인데 내가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이제 물건이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 아,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 제가 옷을 사긴 샀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입을게요. 자, 물론 이제 뭐 하나님 바쁘셔가지고 그거까지 다 일이 신경 쓰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송도 물론 최후의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조정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뭐 이제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데 가서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막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또 분쟁 조정하는 그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기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 항상 알아보시면 돼요. 다 할 수 있구나. Knock and door will open이란 말 있죠. 저는 그 말 참 좋아해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안 물어보셨습니까? 두드려라. 네, 두드려라. 두드려면 열릴 것이다. 그런 사람, 네, 맞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공부 좀 했습니다.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한번 구해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권리구제 수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이제 택배. 이제 택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새벽마다 또 배송이 되고.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택배 주문했는데 안 오네? 새벽에 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 있죠. 가끔 엉뚱한 데 가는 경우가 있고. 예, 맞아요. 고가의 패딩을 시켰는데 옆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옆집 사람이 그거 입고 다녀요. 특이한 이웃을 만나요. 옆집 사람 뭐라고 하냐? 내가 누가 선물 준 줄 알았다. 자, 그 옆집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아, 옆집 애매해. 사람은 처벌 못 할 것 같아요. 왜요? 진짜 그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누가 선물 준 건지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근데 받는 이가 네. 엄연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입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형법에서 나쁜 사람은 왜 언제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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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옆집에 있는 택배를 딱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되겠죠. 그런 경우 처벌하겠죠. 네. 아니면 일부러 자기 게 아닌데도 알고도 불구하고 입었으면은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절도죄는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안 돼요. 다만 이럴 경우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큰 가방을 발견했어. 한밤중에. CCTV도 없고 여러분 혼자 있어.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수억 원 있는 거야. 현금. 돈다발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CCTV 없는지 한 번 더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 가져와야죠. 우리 이 기자님은? 좀 갈등이 될 것 되게 같은데요. 같아요. 자, 가져와서 여러분 이제 아마 수십억 벌었다. 마음이 편할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신경 불안하고. 쓰고 불안하고 네. 아무도 몰라요. 두렵고 그러고. 그죠? 네. 아무도 모르죠. 단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하나님. 가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 돈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겠죠. 네. 뭐 돈, 뭐 여러 가지 유혹, 속세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빠지기 쉽죠. 네. 근데 빠져서 그걸 탐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해. 맞아. 그래서 돈다발을 딱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로 그냥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 네. 가져가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요? 표창장. 표창장을 주시고 하늘나라 표창장을. 하나나라의 편짝장 여러분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또 여러분 10억 중에서
1억 내지 2억을 상금으로 주십니다. 와, 엄청 많이 받네. 네.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그 유실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거기서 10에서 20%까지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법적으로. 그 가방 주인이 안 주겠다고 막 해도 법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찰서로 착한 가야 일도 하고 1억도 받고 얼마나 좋아. 네. 마음도 편하고. 네. 마음도 편하고. 혹시 뭐 1억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혹시나 해서 한번 예, 예. 확인해 보시면은 예.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더 큰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느냐? 알고 보니까 그 소유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전부 다 가지게 돼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요.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 해야겠네. 네, 좋은 일도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좋은 일 하면은 마음도 편하고 보상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택배기로 들어왔을 때, 네. 그 여러분이 이제 주로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제 택배가 이제 여러분이 일할 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문 앞에 문 앞에 두고 문 앞에 가세요. 두세요. 근데 문 앞에 뒀는데 그 고가의 그 물건인데 없어졌어. 예.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 애매한데요. 내가 놔두라고 했으니까 또 나의 그쵸. 책임이 되는 네. 건가요? 말한 사람 책임일 네. 것 같은데. 거기에 막 100만 원짜리 물건이요. 100만 원짜리 물건. 저의 잘못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뭐 법은 모르겠고 내 잘못이 그럼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 거예요? 이럴 때마다 궁금했어요. 이걸 네. 택배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산 곳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그 이정원님이 이제 소비자야. 네. 그리고 김영춘님이 이제 택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인성님이 택배 기사야. 네. 셋이서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정은 씨 집에 계신가요? 네, 누구시죠? 아, 저 택배 기사인데요. 네. 이게 좀 비싼 물건 같은데 어디다 두고 갈까요? 아, 제가 좀 오늘 늦게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냥 문 앞에다 잘 두고 가주세요. 네, 그럼 문 앞에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문 앞에 두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고요. 네, 찍어서 네, 네, 보내겠습니다. 네. 착. 왜 없지? 전화 갑니다. 전화 아까 두고서 거기다가 사진 잘 찍어놓고 갔는데요. 없어졌나요? 아니,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저는 두고서 사진 찍고 왔으니까요. 저희 회사로 문의해 보세요. 짠. 네, 뭐뭐 택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정은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택배가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 된 거죠? 일단은 저희 직원이 누가 실수를 했는지 확인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 확인해 주세요. 자네 저기 이렇게 해서 음. 택배 제대로 발송한 건 맞으시죠? 네, 저는 그 문 앞에 두고 가라고 하셔서 저는 두고 사진까지 찍어 두고 왔습니다. 제가 못 믿으시겠으면은 보내드릴게요. 아, 사진은 봤지만 소비자가 못 받았다니 네. 월급에서 차감하도록 네, 이정은 씨죠? 네네네. 네, 이건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네, 그 물건을 사신 곳에 전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택배사 일이 소비자의 손 안에 들어오기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일을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는 물어주세요, 저한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네. 올바른 직원을 뽑지 못해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상황을 하시면서 택배 회사에서 잘못한 거 있어? 택배 회사의 일이 뭐예요? 저희는 그냥 정말 정해진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 물건 이제 만든 데서 받아가지고 운송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위탁을 보통 해요. 택배 기사님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제대로 위탁했고. 네, 저 택배 기사님이 일 잘하셨죠? 네, 네. 어떻게 잘하셨어요? 그냥 위탁 받은 물건을 그냥 배달을 한 거고 집에 안 계시니까 앞에 놓고 가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물어보겠죠. 왜 문 앞에 두고 갔습니까? 그럼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네. 예,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네,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아, 예. 자, 이제 소비자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되는구나. 네. 자, 소비자분 집에 안 계셨죠? 네. 소비자분이 집에 안 계셔서 택배 기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 앞에 두고 가달라고 문 앞에 두고 제가 갔어요. 말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택배 기사님은 네. 본인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다 맞추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이죠, 결국에는? 소비자 없어지면 잘못. 소비자 잘못인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이제 위험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을 다했고 잘못이 없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제 사기로 했는데 아니면 집을 사기로 했는데 그 집이 불이 났어. 매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벼락에 맞아가지고 아니면 산불에 의해서 그럼 누구 책임일까요?
그리고 이게 책임을 묻기가 그러니까. 너무 공개 책임인데. 문제예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건 누구 책임 묻기도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항상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대로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그런 말을 안 했어. 택배 기사님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받을 때까지 응.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 그렇게, 받아요. 예.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놓고서 아, 이때 만약에 전화 안 받았고 연락이 안 됐는데 그냥 문 앞에 두고 왔다. 그럴 경우에는 택배 기사님과 택배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 앞에 두고 가는 건 예외적으로 그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동의 안 했는데 그냥 두고 갔는데 분실했다 그러면 택배 회사와 기사님 책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경비실에 맡기고 갈 그렇죠. 자, 경비실에 맡겼어요. 근데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받아달래도 받아놓긴 네. 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비 하시는 분은 택배 맞는 게 그 사람의 업무가 아니에요. 맞죠. 호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택배의 보관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지면 소비자 책임인 거예요. 이것도 소비자 책임. 아시죠? 본인이 맡겨달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맡겨달라 경비실로. 했으면. 네. 여러분 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네. 배달 음식. 아, 요즘 특히 더 많이 네. 시켜봤죠. 네. 이 배달 음식 할 때 또 알아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달 음식 할 때 좀 마음이 편하세요? 전 늘 초조해요. 빨리 왔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좀 항상 좀 약간 예민해서 그런지 그래요. 아, 이 음식이 좀 깨끗한가? 맞아요. 위생에 대해서 좀 맞아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데서 만들잖아. 네. 혹시 막 손으로 막 한 거 아닌가? 맞아요. 만들 때 혹시 침이라도 튀기는 거 아닌가? 요즘에 코로나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물론 대부분의 이제 음식점과 대부분의 이제 배달 업체에서는 깨끗하게 하겠지만 가끔 이제 뭐 비위생적으로 하거나 심지어는 요즘 얼마 전에 그 막 뉴스 나오고 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 뭐 닭다리를 시켰으면 거기서 몇 개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뉴스 봤어. 닭다리 5개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2개밖에 안 왔어. 3개를 먹은 거야. 자, 이 배달원이 만약에 3개를 먹었다. 그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배달원한테 먹은 책임을 사람한테 물어야 되지 책임을 않을까요? 물어야 네. 무슨 죄가 될까요? 남의 물건 훔치는 죄. 절도. 절도까지 가나요? 치킨 절도. 닭다리 갑자기 되게. 그러면 내 다리는 먹어도 되니까. 그렇죠. 치킨 다리는 내놔라. 누가 피해자가 누가 고소해야 될까요? 누가 피해자예요? 어렵다. 양 배송 둘다 중에. 피해자일 것 같아요. 그쵸, 배달- 소비자도. 네, 그러니까 배달 그 뭐죠? 그 치킨집이랑 치킨집이랑 그 소비자. 소비자.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은 항상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권이 중요하거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원칙적으로 공산주의는 개인 간의 사유재산을 인정 안 하잖아요. 뭐 집이라든지 부동산, 물건도 다 국유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다 소유권이 있죠. 여러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동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요? 등기. 네. 항상 등기. 기록이 남아요. 등기. 예. 동산은 물건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닭다리도 물건이에요.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 금액을 처리했어요. 영수증? 구매 인도했을 때, 줬을 때. 아, 줬을 때. 뭐 돈 줬을 때, 현금. 네. 뭐 물건 줬을 때, 선물 줬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선물해줬다. 네.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요? 시계를 건네줬을 때. 때. 예. 자, 시계 건네줬는데 이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뺏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안 없어요. 소유권 넘어가면 다시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닭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닭다리도 이 배송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배달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인도가 돼야지만 닭다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배송 중이잖아요. 네. 배송 중에 소유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실 소비자가 아닌 거죠. 아직까지 음식점의 소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주가 피해자가 돼서 고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음식점 사장한테 대신 빨리 신고해 달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처벌도 쉽지가 않고 또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나 안 먹었다고 발표하면 어떨 겁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항상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식당이나 배달 음식 할 때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네.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런 이물질 나온 적 있으세요? 꽤 있죠. 있었던 거 예.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 이제 이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가리시네요. 저는 그냥 성격상 거의 그냥 넘어가요. 그냥 예, 이렇게 빼고 그냥 말도 잘 안 하고 소심해가지고. 우리 이 기자님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저도 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머리카락은 그래 넘어가자 하는데 벌레가 나왔다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환불받고 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정말 대처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물질이 정말 벌레가 나왔다. 아니면 정말로 막 요즘에 가끔 막 수세미 이런 것도 나오고 설거지하다가 막 그리고 너무 좀 불결한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그 요리를 뭐 다시 이제 받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식당 네. 주인한테 먼저 말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통 식당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만약 소비자가 그런 불만을 하면은 그냥 보통 다시 해주지 않아요. 다시 해주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이제 식당 업주는 무슨 소리냐? 얼마 전에 실제 있었거든요. 담배 공초가 이제 배달 음식이 나왔더니 담배의 종류가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A라는 담배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담배 안 핀다. 우리 게 아니다. 당신이 일부러 넣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막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알아도 누가 모르는 소용이 없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걸. 음식에서 이물질 나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부터. 사진부터 찍어야 돼요. 일반 사진은 영상을 찍어야 돼요. 영상을. 제가 예전에 변호사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특정 제품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가. 근데 굉장히 큰 업체의 회사 제품에서 이제 벌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달래. 자기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받아달라고 소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그게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물론 이제 의뢰인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이거 그냥 소송하기에는 잘못하면 패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없을까 했더니 증거 있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자기가 산 제품에서 나올 거래. 그래서 그 새 제품 뜯어봤거든요. 뜯었더니 막 거기서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잖아. 그래서 영상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새 제품을 뜯는 과정부터 해서 벌레가 나오는 것까지 다 영상을 제출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거가 있어요. 끔짝 없거든.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소비자가 자작극 벌인 거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찍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이제 피해 구제를 진정을 하죠. 사진보다 영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막 이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찍는 거야. 거기서 막 밥에서 막 이물질 나온 거 그거를 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업주한테 다 항의하면 식당 업주가 어떻게 발뺌하겠습니까? 증거가 있는데. 자,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뭐 이물질을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먹었는데 며칠 있다가 막 배탈이 나고 그냥 뭐 난리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 한 일주일. 그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보상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소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보상받아야죠. 네. 이제 식당 가서 당신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배탈이 나가지고 뭐 식중독에 걸렸다 입증 이제 해서 이제 병원 진단서까지 내고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입증하는. 입증이 좋겠다. 그 음식 때문에 꼭 그렇게 그렇죠. 네. 그걸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어렵다. 인과관계. 항상 법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식당 주인은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식중독에 걸린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식당 때문에 걸린 건지 당신이 다른 식당 가서 또 먹었는지 집에서 잘못 먹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발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환경소송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공장 옆에 막 폐수가 올라가지고 막 여기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암도 걸려서 소송하면 뭐라고 하느냐? 이 공장에서는 우리 때문이 아니다. 당신은 원래 몸이 약한 거 아니냐? 그 기왕증이라고 하거든. 그런 걸로 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뭐 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게 좀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에 네. 대한 것들은 이제 그런 인과관계 입증을 잘 해야지 이제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혹시 같이 간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 하면 그런 것도 그렇죠. 좀 그러면 인과관계 입증이 더 쉬운 거죠. 소비자 피해 집단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환경 소송도 A라는 공장 옆에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100명이 다 걸렸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게 더 입증이 더 인과관계 입증이 더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즘에 새벽 배송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없어. 누가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런 그럼 경우도 이 있죠. 책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책임이에요. 그렇죠. 이미 소비자가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새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택배 기사님이 그걸 다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누가 뭐 절도에 갔다 그러면 소비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진짜 찾기 어렵겠네요. 입증이 정말 어렵네요. 입증이 뭐든지 입증이 어렵죠. 집 앞에 CCTV를 CCTV 달아야 되는 설치하면- 건가? 그렇죠. 그래서 입증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에 관련된 법률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많이 너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증거 여기서도 중요한 거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항상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